안녕하십니까? 2024년 10월 25일 금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경제 및 사회 정책 기조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프라보워는 조코위의 정책 중 일부를 계승하면서도 경제와 사회 분야에서보다 직접적이고 포용적인 접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낙수 효과에 대한 비판과 함께 상향식 경제 모델과 자원 다운스트림 산업의 계승 등이 그의 주요 정책 기조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조코위의 주요 정책 중 인프라 개발과 자원 다운스트림 산업의 확장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조코위 대통령은 인프라 투자와 함께 자원 가공 산업을 강화해 인도네시아 경제의 구조적 전환을 시도했으며 이는 프라보워 정부에서도 중요한 전략으로 남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프라보워는 조코위가 추진한 도로, 항만, 공항 등의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를 계속해서 추진해 경제 성장과 외국인 투자 유치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조코위 대통령 시절 활발하게 추진된 자원 다운스트림 산업은 인도네시아 자원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경제 다각화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이었습니다. 프라보워도 자원 가공 및 제조업을 강화하여 특히 니켈, 보크사이트 등 주요 자원의 고부가가치화를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편 프라보워는 전기차 배터리와 같은 친환경 산업 분야에서도 자원의 가공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국제시장에서 니켈과 같은 자원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하고 환경적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산업 정책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프라보워 대통령의 가장 큰 차별점은 낙수 효과가 인도네시아 경제에서 너무 느리게 작동한다고 지적하며 보다 직접적이고 신속한 방식으로 경제 혜택을 국민에게 전달하려는 상향식 경제 정책을 강조하는 점입니다. 이는 조코위가 인프라와 대기업 주도의 경제 성장을 중시한 것과 차별화되는 지점입니다. 이를 위해 프라보워는 저소득층 아동의 영양 문제를 해결하고 교육 격차를 줄이기 위해 무상급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학생들이 보다 나은 학습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며 단기적으로 인도네시아 인적자원 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무상급식으로 농업 분야 산업을 성장시키고 더 나아가 식량 자급자족을 달성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빈곤 퇴치를 중요한 과제로 삼고 주택 제공과 같은 정책을 통해 국민들의 생활 수준을 높이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이는 최근 인플레이션과 일자리 감소로 생활고에 처한 국민들에게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공하려는 시도로 해석됩니다. 해당 정책들은 포퓰리즘이라는 비판도 있지만 경제 발전을 위한 투자로 평가되며 경제적 성장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프라보워 대통령의 또 다른 차별화된 정책은 국방과 안보 강화입니다. 그는 군 출신으로서 국가 안보와 국방력 증대를 중요한 국정과제로 삼고 있으며 이는 조코위의 경제 및 사회 발전 중심의 정책과는 다른 우선순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프라보워는 국방 예산을 늘리고 군 현대화를 추진할 계획이며 이는 지역적 안보 위협에 대응하고 인도네시아의 국제적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프라보워는 대외적으로 조코위 대통령이 추진한 신수도 누산타라 프로젝트를 이어갈 방침이지만 재정적 부담을 고려하여 속도 조절이나 방향 수정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프라보워는 누산타라 프로젝트가 지방 경제 발전과 인도네시아의 균형 발전을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무상급식, 주택 제공 등 본인의 정책을 위해서 신수도의 외국인 투자를 더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국가 재정 부담을 줄일 계획입니다. 따라서 신수도 프로젝트는 계속 추진될 것으로 보이지만 재정적 효율성을 고려한 정책적 재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강력한 경제 성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행정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내각 부처를 34개로 제한한 기존 법안을 개정해 48개 이상의 부처로 내각을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국회의 80%를 여당으로 흡수하는 연립정부를 구성하여 강력한 추진력을 가지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유일한 야당인 투쟁민주당 역시 연정에 합류할 가능성도 있어 만약 합류한다면 대통령 직선제 도입 이후 최초로 원내 야당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내각 확장과 국회 장악은 정부 운영비 증가와 견제 세력의 부재, 정책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특히 미국 및 영국 상공회의소는 내각 확장으로 관료적 장벽을 증가시켜 비즈니스 환경을 복잡하게 만들고 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였습니다. 또한 기업 환경은 외국인 직접 투자 결정의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기 때문에 부처 확대가 외국인 투자 매력도를 감소시킬 위험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프라보워가 제시한 다양한 사회복지 및 경제정책은 국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재정적 도전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인도네시아의 국가 재정이 무한하지 않기 때문에 프라보워 정부는 예산 확보와 효율적 운용 방안이 필요합니다. 프라보워는 세수 확대를 통해 재정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대한 세금 징수 강화를 포함한 조세 개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통해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려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자원 다운스트림 산업과 인프라 개발 등 주요 프로젝트의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여 국가 재정의 부담을 줄이고 경제 성장을 촉진하려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프라보어가 제시한 다양한 사회 복지들은 세계은행 등 국제사회에서 재정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프라보어 대통령은 조코이 대통령의 유산인 인프라 개발과 자원 다운스트림 산업을 계승하면서도 낙수 효과를 보완하기 위한 상향식 경제 모델을 강조하는 독자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상급식, 주택 제공, 국방 강화 등 포용적이고 실질적인 정책들을 통해 국민 생활 수준을 신속하게 향상시키려는 목표를 지닌 프라보어는 국가 재정의 효율적 운용과 외국인 투자 유치를 통해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려고 할 것입니다. 특히 중진국의 함정을 극복하기 위해서 인적 자원 개발과 포용적 성장에 집중하려는 정책과 자원을 기반으로 전기자동차 등의 산업 고도화로 인도네시아 경제와 국가 발전에 중요한 새로운 동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프라보어 대통령이 발표한 109명으로 구성된 역대 최대 규모의 내각은 조코이 대통령 시절의 경제정책을 이어갈 것임을 시사하며 시장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새로 구성된 내각에서 48명의 장관 중 16명이 조코이 정부에서 재임명되었으며 아이르랑가 하르타르토 경제조정장관과 스리 무랴니 재무장관이 다시 그 자리를 맡았습니다. 또한 로산 루슬라니가 투자장관 겸 자원 다운스트림 장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주요 경제 인물들이 재임명된 것이 정책적 연속성을 보장하며 이는 시장 안정성과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인 신호를 주는 요소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러한 기조 덕분에 인도네시아 주식시장은 내각 발표 이후 상승세를 보이며 지역 내 다른 국가들보다 좋은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전의 내각보다 40% 이상 확대된 정부의 비대화로 인해 행정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트마자야 대학 연구원은 관료적 비효율성이 발생할 수 있다며 특히 부처 간 협력이 필요한 무상급식 같은 정책의 실행에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내각의 대통령을 지지한 정치인과 조코이 전 대통령의 측근들이 대거 포함되면서 일부에서는 프라보어 대통령이 자리 만들기를 위해 무리하게 내각을 구성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정치적 동맹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되고 있으며 조코이 전 대통령의 지지를 받은 것이 이번 당선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수입식품에 대한 할랄 인증 의무화를 최대 2년 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청이 공표한 할랄 제품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래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할랄 인증 의무화를 연기한 것입니다. 이번 유예 조치는 인도네시아 중소기업과 해외에서 인도네시아로 수입되는 식음료에 대한 할랄 인증 의무화를 최대 2026년 10월 17일까지 연장하는 것입니다. 수입식품의 경우 인도네시아 종교부 장관이 해당 시점까지 할랄 인증청과 해외 할랄 인증기관 간 상호 인정 협약을 완료한 후 시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양주필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이번 결정으로 인해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이 할랄 인증 의무화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게 되어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 정부는 그동안 한 인도네시아 간 업무 협약 및 할랄 인증 기관 간 상호 협약 체결을 통해 수출 기업들의 할랄 인증 취득을 지원해왔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